내가 말하고자 하는 에고는 무엇일까?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이 책에서는 이것을 에고의 정의로 사용할 것이다.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 하고, 보다 더 많아야 하고, 또 보다 많이 인정받아야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에고이다. 같은 시련을 겪고도 어떤 사람들은 겸손함을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에고를 선택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운명의 장난에 준비를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자,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에고라는 적, 지은이 라이언 홀리데이, 옮기니 이경식, 발행 흐름출판, 발행일 2017년 4월 3일입니다. 에고를 지배할 것인가? 에고에 지배당할 것인가? 대학 입학, 담당 프로젝트의 성공과 승진, 개인 회사 설립과 성장, 사회의 정의 실현 등 누구나 저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를 열망하지만 때때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생에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 그 세 단계 중 하나에 서 있을 것입니다.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마케팅 전략가, 베스트셀러 저자,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했지만 모든 일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에고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고라는 적은 스토아 철학과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가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에고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낸 책입니다. 저자는 자만심이 작은 성취를 놓고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고 말하며 이 자만심을 부추기는 것이 바로 에고라고 지적합니다. 에고는 내면의 자만심, 불필요한 경쟁을 부추김으로써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저자는 책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제하느냐가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정이라는 병. 열정. 모두가 열정을 말한다. 자기만의 열정을 찾아라. 열정적으로 살아라. 당신의 열정으로 세상을 감화시켜라. 사람들은 열정을 찾고 자기 안의 열정에 불을 붙이려고 버닝맨 축제에 참가한다. 이 축제는 미국 네바다주의 블랙록 사막에서 열리는 연중 행사로 행사 기간 중 토요일 밤이 되면 축제를 상징하는 나무로 만든 거대한 인물상을 불태운다. 테드 강연도 그렇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를 비롯한 온갖 축제나 행사, 회의 모두가 열정을 주제로 개최된다. 그런데 그런 행사들이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어쩌면 당신이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중요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도 바로 그 열정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열정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는 너무도 많다.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가 정치적인 주가를 한창 올리던 초기에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사회 입법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인 관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이 사람은 존경의 뜻으로 그 말을 했지만 루스벨트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예, 나도 그 대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열정적인이라는 단어는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군요. 루스벨트는 빅토리아 시대의 미덕이 여전히 살아있던 시절에 태어났고 우아한 데다 재능과 끈기도 있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열정, 그 이상의 것, 바로 목적의식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등을 떠민 것은 열정이 아니라 이성이었다. 반면에 조지 W. 부시, 딕 체니,
그리고 도널드 럼스펠트는 이라크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미국 문화의 물질주의에 절망한 나머지 알래스카 황야로 떠났던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도 야생 속으로 몸을 던질 때 열정으로 활활 타올랐다. 또 영국의 탐험가 로버트 팔콘 스콧이 남극을 탐험하러 떠날 때 그는 소위 남극에 미쳐 있었다고 할 만했다. 세그웨이를 발명한 사람과 투자자들은 세계를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 자기들 손안에 있다고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었다. 재능이 넘치고 똑똑한 이 사람들은 각자 본인이 추구하던 것을 열렬하게 신봉했다. 그러나 이들은 주변 사람들이 우려하던 현실적인 문제들과 온갖 장애물들에 대해서는 따로 대비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극복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일은 당신이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기업가, 작가, 요리사, 정치인, 디자이너 등에게서도 똑같이 일어났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 이름들을 들을 일은 없을 것이다. 이들은 어설픈 다른 아마추어들과 마찬가지로 열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밝히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열정이다. 끝없는 열광, 열의를 다해 내 앞에 놓인 것들을 기꺼이 물고 늘어지겠다는 마음. 위대한 스승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던 원동력과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 열정은 야심 가득한 목표를 이루겠다거나 혹은 그런 시도를 하고 싶어 하지만 결코 충족될 수는 없다.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해가 될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헤치고 있다. 미친놈을 그럴듯하게 표현하는 말이 열성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퍼디낸스 루이스 엘신더 주니어라는 농구 선수는 UCLA에 있을 때 세 차례나 팀을 전국대회 우승으로 이끌었는데 자기 팀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존 우든의 지도 방식을 한 단어로 표현했다. 바로 감정에 좌우되지 말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말이었다. 우드는 열광적으로 말하거나 선수들의 감정을 고무시키지 않았다. 쓸데없는 감정은 오히려 짐만 될 뿐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자기 절제 속에서 제 역할에 충실하되 열정의 노예가 되지는 말자는 것이 그가 강조한 핵심이었다. 루이스 엘신더 주니어는 이후 이슬람교로 개종했고 신의 고결한 하인이라는 의미의 카림 압둘 자바로 개명했다. 그 누구도 엘리너 루스벨트나 존 우든 혹은 NBA의 위대한 선수인 카림을 열정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들이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열성적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컸던 여성 활동가 중 한 명이었으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리너 루스벨트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우아함과 평정심 그리고 방향 감각이다. 또한 존 우드는 12년 동안 10번이나 우승했고 그 가운데 7번은 연승이었다. 이 놀라운 위협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우승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또 선수들이 이를 잘 따라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열정이 아니었다. 자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종의 축적 과정이다. 인생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나 기회라는 것은 대담함과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어야 하는 누군가의 발길이 닿지 않은 깊은 연못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지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수많은 반대로 막혀버린 길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닌 명확함, 계획적인 신중함, 그리고 방법론적인 확인이다. 하지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대부분 이것과 거리가 멀고 현실은 달콤하지 않다. 생각. 나는 가장 멋지고 또 위대한 땡땡을 하고 싶다.
최연소가 되고 싶고 유일하게 땡땡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야말로 최초이자 최고가 되고 싶다. 조언. 당신이 그 목표를 이루려면 반드시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야만 하는 게 있다. 현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바쁘고 매우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실제로 성취하는 것은 별로 없고 최악의 경우에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혼란 속에 빠지고 만다.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의 열정에 대해서만 듣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도 그들과 똑같은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러나 실패한 이들의 궤적을 살피기 전에는 열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세그웨이의 발명가와 투자자들은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다. 이라크 전쟁을 지지한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고 있고 믿어야 하는 것과 상충된 의견이었기 때문이다. 야생 속으로 몸을 던진 크리스토퍼 맥캔들리스가 맞이한 불행한 결말은 젊은이들이 흔히 사로잡히는 지나친 순진함과 부족한 준비에 따른 결과였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을 계획하면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던 모습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비참하게 패배했고 러시아 정복에 실패했다. 그는 처음에 자신만만한 위세를 자랑하며 이끌고 갔던 대부대 가운데 겨우 일부만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런 나폴레옹에게서 처음에 그 뜨겁던 열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례에서 그와 동일한 실수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투자한다든가, 충분한 준비가 되기도 전에 무작정 시작한다든가,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아예 없애버린다든가 하는 것이 그렇다. 이것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맹목적인 열정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열정이 피어오를 때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 영향력은 소름 끼칠 만큼 무섭기 때문에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 안에 있는 열정을 냉정하게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어떤 성공을 이룰 거라고 자세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언제 달성할 것인지도 정확히 짚어 말한다. 또 미리부터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지게 될 부담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하소연할 수도 있다. 성공하고 나서 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미 그것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들은 성공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못한다. 그들 머릿속에 그 과정이라는 게 아예 없거나 혹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때로 바쁘게 움직이며 일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열정의 역설이다. 광기를 같은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 상태라고 정의한다면 열정은 비판적 인지 기능을 무디게 만드는 정신적 방해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나중에 돌이켜 볼 때 열정으로 인한 낭비는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른다. 아스팔트 바닥에서 헛바퀴를 돌면서 스스로를 태우는 타이어처럼 인생 최고의 날들을 그저 쓸데없이 버리는 셈이다. 열정이 무언가에 대한 것이라면 목적은 출발점과 방향을 가지고 열정에 우선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열정을 나는 땡땡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 라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목적은 나는 땡땡을 해야 한다. 나는 땡땡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나는 땡땡으로 갈 것이다에 대한 것이다. 열정이 우리를 들뜨게 하거나 가라앉게 하는 반면 목적은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한다. 그럼으로써 열정에 방향성을 부여하고 표대로 기능한다. 그러므로 성공을 원한다면 목적을 가져야 한다. 물론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당신은 현실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상보다 현실을 중시하는 사고이자 태도이고 그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거리두기이자 균형이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한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행동 양식이다.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맨 먼저 시작할지, 어떤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와 같은 문제에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위대한 열정은 희망이 없는 만성 질병이다. 괴테가 했던 말이다. 신중하고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림이나 아픔을 넘어서서 제 갈 길을 잘 헤쳐나간다. 이들은 열정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대신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이들을 활용한다.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될 것인지 묻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계획을 미리 세워둔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경주에 나선다. 또한 처음에는 보폭을 짧게 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피드백을 구한다. 원하는 바를 얻은 다음 거기에서부터 다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 대개는 그렇게 성취한 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다. 한밤중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장문의 이메일을 써 보내거나 누군가를 놀라게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일, 단 한 번의 승부에 가진 돈을 몽땅 털어넣는 일은 생각만으로도 흥분되고 흥미롭지 않은가. 이에 비해 같은 훈련을 반복하거나 꽉 짜여진 회의나 출장, 완벽하게 정리된 스프레드시트, 정교하게 짜인 시스템과 같은 것들은 그다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앞의 것들은 당신을 흥분시키지만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그 뒤에 언급한 것들이다. 목적이 함수라면 열정은 함수 바깥에 존재한다. 당신이 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함수이다. 당신은 원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해 정교한 계획을 세우고 무엇이 필요한지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열정은 우선될 수 없으며 순진한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열정은 아마추어에게나 어울리는 말이다. 마음이 쓰이거나 되고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외교관이었던 탈레랑 페리고르가 외교관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나친 열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다. 지나친 열정으로부터 벗어날 때 좋은 의도를 가졌지만 실제로는 무능했던 예전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당신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에고라는 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아메리칸 어페럴의 마케팅 책임자이자 구글의 자문위원이었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여러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른 나이에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러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방황했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에고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 인생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스토아 철학과 고대 그리스 로마 사상가들의 철학을 공부해 왔기에 이 책도 그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에고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요. 흔히 이야기하는 프로이트의 에고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저자가 말하는 에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 합리적인 효용을 훌쩍 뛰어넘어 그 누구보다 더 잘해야 하고 보다 더 많아야 하고 또 보다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감과 재능의 범주를 넘어서는 우월감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에고가 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러한 에고 때문에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인식이 부풀려져서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는 이 에고를 건강하게 다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열망, 성공, 실패라는 세 파트로 나뉘어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이 열망하지만 겸손하다, 성공을 해도 자비롭다, 실패를 해도 끈기가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 밝힙니다. 번역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져 막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읽히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열망할 때 계획 없이도 일단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성공했을 때는 그 성공이 내가 잘한 덕분이며 끝없이 이어질 것 같고, 실패했을 때 더욱 깊은 나락으로 빠져듭니다. 이 책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런 순간순간에 빠져들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와 경험에 비추어 아주 현실적인 충고를 해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작권 범위상 많은 부분을 낭독해 드리지 못해 아쉬운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에고를 통제하는 자신을 위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